세 번째네요. 네,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대리남 길거입니다. 대리자 헌대입니다. 네네. 아직도 저희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저는 FR 자산관리 대표고요. 한국투자증권 소속으로 여기저기 얼굴을 기웃기웃 하고 있는 대리남 길거입니다. 네, 저는 한국경제TV 6년차 앵커고요. 6년 차. 네, 6년차 앵커고 네. 네, 요즘에 장중 방송은 안 하고 있지만 집에서 열심히 투자를 장중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들어가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네, 요새 거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네, 벌어야 됩니다. 가장입니다. 제가 이거 약간 TMI인데 네네네. 제가 갑자기 네. 올해 수익률이 궁금한 거예요. 저의 제 봤어요? 계좌 수익률을. 이거 까도 돼요? 깔 수는 없지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코로나 시국에도 네. 어쨌든 제 계좌 빨간불이었다는 점. 그럼 됐죠. 빨간불이었다는 점. 네. 하지만 작년 수익률의 10분의 1이에요. YOY YOY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점은 약간 슬프다는 점. 그래도 올해 내내 지금 수익을 보고 있기에 네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했어요. 네, 너무 힘든 장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요 완성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10월 5일 기준으로요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이제 완성차 판매 대수를 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분기에 네네. 어떻게 팔렸는지 네. 국내 해외 또 브랜드별로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이 맞아요. 리포트를 대신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5개 리포트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화, 삼성, 하나, 한국, 이베스트 정도에서 이 네. 완성차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읽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종합했습니다 오늘. 네, 종합으로 네. 정리를 드릴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현대차? 우선 얼마 팔았냐지.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얘네들이 이걸 오픈했다라는 건 뭐냐면 야 주가 좀 올려줘. 나 자신이 있어.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그쵸. 네, 그러면 얼마 팔았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 네. 팔았습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제가 네. 지금 현대기아차 9월 글로벌 도매 판매 같은 경우는요 5.3% 증가, 10.3%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기아차에서는 좀 눈에 띌 만한 부분을 오. 보여줬던 게 국내 판매, 해외 판매 모두 늘어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올랐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동시에 다 올라갈 수가 솔직히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해외가 잘 되면 국내가 안 되거나 음. 국내가 잘 되면 해외가 안 되거나 이게 거의 뭐 이 당연한 패턴이었는데. 거여서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11% 정도 빠졌어요. YOY. 국내에서는 늘어난 게 제네시스 빨. 차 잘 나왔어. 저희 동네에 GV80을 새로 뽑으신 분이 있어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차도 잘 되게 나왔어요. 크고요. 네. 저는 사실 그냥 SUV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게 저 솔직히 국내 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제네시스 빨이 국내에서 무려 YOY가 34% 그러니까 증가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차를 이만큼이나 샀다. 이게 거꾸로 보면 제가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본 게 저는 자동차 판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밖을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근데 집에서 처음엔 참았죠. 결론 나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타고를 못 나가겠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차 사. 그리고 큰 차 사. 그쵸. 차가. 요즘에 뭐 어디라도 가려면 차가 좁으면 답답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GV80이 국내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거라니까요. GV80 네. 그렇고 그 기아차에서 나온 거 뭐죠? 텔루라이드 말고 팰리세이드. 다 큰 차잖아. 둘 다 같은 사이즈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팰리세이드랑 똑같아요. 똑같은 네, 사이즈인데 맞아요. 굉장히 크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안 탔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큰 차를 타면서 네. 이제 현대기아차 모두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좋았다. 나올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를 내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의견은 다 똑같아요. 비중 확대, 실적 좋을 거고
이렇다면 살만할 거다. 결론은 사. 결론은 사예요. 맞아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오는 멘트로는요. 양사 모두 내수 판매 호조. 현대차에서는 아반떼랑 그랜저. 아반떼 그랜저도 얘기했네. 그랜저도 그랜저 완전 많이 풀 나왔죠. 체인지 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릴이 앞에 그렇게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뭐 그릴 있어 뜨는 보여. 거, 뭐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리고 아반떼 이번에 그 디자인 하신 분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맞아. 아반떼도 이제 저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면 제 주변에도 그 신형 아반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젊은 층은 디자인 보고 사거든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기아차가 내수건 해외건 잘 팔린 이유는 전 디자인 때문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면 이쁜데 가격이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해.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디자인 빨이 있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디자인 빨이든 뭐든 많이 팔렸으니까 사라. 모든 증권사에서.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산다고 하고요. 맞아요. 더 눈에 띄는 건 한화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도매 판매가 앞으로 더 회복이 될 거고 글로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믹스 개선이 될 거다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현대차가 미국에서 GV80이랑 G80 아반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조금 부진한 판매를 보였지만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증권사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퍼센트로도 이제 저희가 YOY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작년에 많이 팔린 거야. 근데 올해 보면 적지 않은 게 글로벌 도매 판매가 36만 대예요. 네. 현대차가, 기아차가 올랐지만 26만 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규모의 경제 더 많이 팔았잖아. 그렇죠. 어찌됐건 더 많이 파니까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픽을 뽑으라면 저는 현대차죠. 오, 현대차.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실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컨센서스를 네. 하면 놀라지 마세요. 저 현대차 컨센서스가 김밥. 놀란 척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 어. 1조 872억입니다. 1조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187.23% 증가할 거다. 어마어마한 했어요.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2분기에도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걸 깼어. 3분기에도 이걸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일 거라고 하고요.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천억이 넘어요. 5,016억이라서요. 전년 대비 72.07%가량 또 늘어날 거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기아차도 저번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내놨었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건 정말 시장의 모든 이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고가다? 현대차 기아차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대차 트레이딩을 좀 했었어요 최근에. 10만 원 선에서 네네네. 그때 그럼 빠진 지 좀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10만 원 선에서 꽤 빠져 있을 때 그때 네. 사서 이제 오를 건 완성차밖에 없어. 이렇게 돌았는데 완성차밖에 없어 하고 트레이딩을 조금 하고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이렇게 대형주에서 이만큼 먹었어? 오케이 하고 나왔는데 지금 현대차가 18만 원이 되어 있죠. 시기상으로 보면은 딱 한 달 반 전쯤 되겠네. 제가 한 달만 참았어도 수익률 80%를 찍을 수 있었으나 근데 이게 지금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만큼 올랐는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해서 더 오른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 실적이 따라가는 건 맞아. 그런데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말 그대로 희망이야. 앞으로 좋을 거야. 하지만 실적은 더 좋을 거야. 왜냐면 어찌됐건 2분기가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3분기 더 서프라이즈야. 네. 그러면 더 기대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는 선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급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9월 14일부터 거의 맞습니다. 한 달간을 계속 기관이 정말 팔지도 않아요. 계속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수익을 위해서 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기관이 엄청 매집했던 거 알죠? 네. 매집을 했는데 9월 달에 이틀인가? 3일 빼고 올 매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9월 수익률을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을 평가를 했는데 기관이 1등이었어요.
똑똑해. 저희들이 그렇게 똑똑해졌나라는 거를 요즘에 똑똑해. 반성을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이제 편집을 해서 나갈 때쯤을 보는데 네. 솔직히 고가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한번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은 조금.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실적 발표 보고 들어가. 근데 실적 발표를 하면 솔직히 컨퍼런스콜에서 네. 어떤 얘기 나올 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괜찮은 게 4분기를 기대하고 그러는 거거든. 4분기랑 내년. 왜냐면 어찌됐건 조정이 되고요. 또 2달 있으면 네. 또 실적 발표해. 그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번 11월 11월? 대선. 아 네. 지금 조 바이든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아플 줄 누가 알았나. 자기도 잘 하지만 그는 따봉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죠. 원다봉을 외쳤지만 이게 이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린 뉴딜이 힘을 더 받을 거다라는 게 대세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공식 같은 거죠 이제. 맞아요. 근데 이게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수소차에서 솔직히 더 땡기는 거는 트럭이거든요. 수소 트럭. 그러니까 장거리는 수소차가 유리하고요. 네. 단거리는 전기차가 자, 유리해요. 네. 그러면 미국 보세요. 땅덩이 얼마나 넓습니까? 유럽 땅덩이 얼마나 넓습니까? 음. 근데 수소 경제를 유럽에서 먼저 미니까 현대차가 유럽에 수출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스위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당장은 안 될 거지만 내년에 인프라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계획 발표할 거고요. 내후년에 정말 투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수주가 되고 뭔가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니콜라 발음도 갑자기 니콜라. 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빡을 안 냈어. 그러면 수소 트럭을 밀 수 있는 데는 현대차밖에 없다. 네.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하긴 정의선 회장이 그때 나서서 엄청 전면적으로 나섰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제 이거 밀 거다라는 어,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 전에 못 민 이유가 있어. 뭔가요? 왜냐면 수소차의 메인은 얘가 가려면은 인프라예요. 그죠. 수소 충전 지금도 사실 못 사시는 분들은 맞아요. 가서 충전할 데가 없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충전할 때도 맞아. 뭐 시간이 얼마 걸린다더라 뭐라더라 응.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딱 4년 전에 그랬거든. 나오긴 나왔어. 근데 야 이거 충전 언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없잖아. 근데 점점점 늘어나고 충전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점점점 판매가 늘어난 거거든. 수소차도 똑같을 거라는 거지. 네, 근데 거기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미국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북미만 먹겠어요. 그쵸. 네, 그거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뭐 맞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분기랑 내년 1분기 봅니다. 네, 정말 좀 올라가는 게. 길게 보고 네. 어, 그리고 우리 원래 현대 기아는 길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쵸. 현대차 기아 이렇게 완성차 업체를 어. 이야기하면서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기는 아니에요. 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완성차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부품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당연합니다. 현대모비스 등 부품사로의 관심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뭐요? 조금 느려요. 이미지. 이미 하긴 이미지. 이미지. 왜냐면 모비스 이미 반영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 보면 내가 너 돌아가는 거 한번 볼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게 솔직히 개인이잖아요.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완성차 우리가 뭐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보면은 대장주도 얘기는 합니다. 네. 근데 따라가는 특히 소재, 부품. 네,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완성품을 팔려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해. 혹시 그거 없으면 완성품도 못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네. 현대 모비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비스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도 있잖아요. 저는 현대 위아는 별로 안 땡겨서. 왜요? 이게 다 갈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요. 네. 10개가 다 잘 나갈 수는 없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잘 나갈 것 같아요? 못 나가요. 약간 슬프다. 아니 솔직히 그래. 주변을 봐봐. 그죠. 그러면 그룹사가 이제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다 잘 나갈 수는 없는데 그 중에 네. 잘 나갈 놈부터 골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는 계열사 중에서 좀 나은 게 현대모비스랑 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차라리. 두 개. 네, 거기가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기아차 다 단가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면 네. 그 셋 중에는 원픽이라고 하면 난 모비스. 모비스. 네. 왜냐면 모비스가 실적도 되고요. 근데 그러게 너무 단가가 세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투자할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얘기했으면 네. 내가 오토웨이버 조금 더 밀었을 수도 있어. 음. 왜냐면 이거는 거기도 물려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완성차로 내가 이제 왜냐면 본인들의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네. 본인들 그리고 성향이 정해져 있어.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완성차 업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땡긴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 모비스. 근데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전동화가 이제 지금 올해부터 정말 제대로 된 전동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전기차 모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로 인한 매출액이요. 이제 올해가 3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가 네. 5조 2천억입니다. 확 뛰네요. 퍼센트로 하면 46%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나올 거냐? 제가 내년 분기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로 저는 솔직히 현대를 4분기 때 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모비스를 살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면 내년 초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사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땡길 것도 없어. 이제 뭐 신용 다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네. 차라리 또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조정이 올 거니까 물 타듯이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또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게 아마 언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편집할 겁니다 아마. 어쨌든 우리가 미국 대선 전에 이게 무조건 되죠. 되겠죠? 아마 다음 주에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선 이후에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갖고 가야 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만약에 그때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뭐 수소차 뭐 그런 그린 뉴딜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팍 뛸 거예요. 네. 저는 그러고 나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저도 이거에는 동의해요. 어.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돼도 그렇고요. 네. 저는 바이든이 돼도 그렇고요. 한 번은 튀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국이라. 근데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시기가 되면 네. 누를 거예요. 너무 올라. 왜냐면 누가 됐든 눌러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뛰어났어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경제 못 살리면 거의 뭐 그냥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걸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트럼프도 그럴 거고. 네. 바이든은 트럼프가 싼통 치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주가를. 근데 네. 이거 더 올린다? 이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음.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 다 아니겠어요? 얘기해요. 누를 거다. 네.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도 재선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초반에는 분명히 튈 거다. 음. 그럼 따라 붙어라. 음. 근데 그 튀는 게 길지 않을 거다. 네, 다음 실적 발표 전에는 분명히 수그라들 거예요. 네.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차라리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완성차. 왜냐면 결론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그걸 타이밍. 굳이 그렇게 오래 갖고 갈 건 아니다. 건 아니다 보니 치고 빠고. 네. 빠르게 발빠른 투자. 네. 뭐라 그러지? 음. 이걸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는 투자. 단타 쳐야죠. 네. 11월 네. 초를 보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음.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또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나 이 얘기 할 줄 차이기하는데. 알았지 또. 네. 자율주행 이번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얘기는 안 하고 자율주행 할 거야. 나 자율주행 할 거야. 이래서 갑자기 종목들이 확 튀었다가 지금 다 죽었죠.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죽은 이유는? 죽은 이유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못 네. 믿겠어. 솔직히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해도 당장 타진 않을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율주행이 그 단계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5단계 얘기했어요. 아니 거의 2분기 때까지는 5단계 얘기했어요. 근데 네. 지금 6단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5도화가 돼. 음.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어. 7단계, 8단계, 9단계. 왜냐면 뭐가 지네끼리 문제일지 몰라. 지네끼리 계속 이거 해야 되거든. 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있잖아. 특급이야, 특특급이야, 최우량이야. 뭐 이런 거 하듯이 해야 되거든. 에이뿔이야. 풀이야. 뭐 이렇게 A2 풀이야.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은 뭐냐면 자율주행이 혼자 되겠냐고. 그치. 통신이 느려봐. 무슨 의미가 있나? 안 돼.
무슨 의미가 있나?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이제 1회 때 이제 5G 장비주를 네. 얘기했는데 이제 깔려.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를 보고 뭔가를 하는 건 내후년이야.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자율주행이 정말 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그때 사람들이 많이 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법까지. 맞아요. 아직 사실 그 소재 규명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당연하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는 게 무섭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예요. 네.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예요. 팔았어. 그럼 사고 났어.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럼 난 뭐라 그래? 그치. 니네 문제다. 난 기계 문제 없는데. 야, 니네 문제야. 우리는 다 깔려 있어. 인프라 다 돼 있고 하는데 니네가 이거는 니네의 오류다. 이게 분명히 생긴다라는 그죠. 거지. 그럼 결론 피해는 누가 봐? 소비자.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율주행을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테마예요. 테마답게 맞아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짧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네. 더 짧게 잡아야 돼. 네.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고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매수 걸면 네. 매도 걸고. 네. 하지만 이제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디지털 뉴딜 얘기할 때 현대 오토웨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양쪽 다 물려 있어서 현대 오토웨버는 그걸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다른 걸로 수익을 보고 그 돈 번 걸로 자율주행을 계속 밀 거예요. 왜냐면 미래 먹거리를 얘들이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네. 저는 뭐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현대 모비스 저는 사실 어차피 투자하실 거 현대차나 기아차로 바로 직접 가시는 것도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운데 음. 왜냐면 우리가 기아차가 튀는 걸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튀었어. 튈 때 네. 기아차가 확 튀고 네. 이게 단가도 낮고 네, 네. 수급도 좋고 맞아요. 차트도 예쁘게 그려져 있기 이뻐. 때문에 기아차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제 성향 알잖아요. 음. 무거워. 음. 진득해야 돼. 저는 저랑 같은 성향이시라고 하시면 네. 저는 현대. 저는 뭐 좀 길게 보실 수 있다고 하면 현대차를 보시고 그거보다는 좀 짧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아차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맞아요. 뭐 성향에 따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부분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쓴 리포트들도 보면 대부분 그 성향 차이예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냐, 짧게 보냐, 아니면 어떤 포커스를 잡느냐니까 네. 뭐 그린 뉴딜을 본다. 그러면 현대차를 보는 게 낫고 짧게 난 차트를 본다. 기아차를 보는 게 낫죠. 네. 오늘은요 완성차 업체 이제 판매 대수 발표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분석을 내놓은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적 네, 발표를 앞두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도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얘기 맞아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대부분들의 이제 섹터별로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예상은 이제 다음은 뭐 유통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오늘도 네. 식료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순차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나올 건데 이거를 한 번에 5개, 6개 못 보잖아요. 네. 오늘처럼 저희도 오늘 5개를 보고 이제 종합을 한 거니까 솔직히 보면 내용 다 거기잖아. 마지막에 주장 2줄만 다를 뿐이지. 주장도 별로 안 달라요. 몇일까? 목표가? 목표가만 다르고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지금 완성차에 대해서 이렇게 네. 모든 증권사들이 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게 몇 년 만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맞아요. 사실 들거든요. 맨날 깎거든요. 네, 완성차 안 된다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간만에 이런 의견이 네. 나와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아마 계속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대선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슈도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 다음 기회. 다음 이 시간에 그래야지 우리가 사회도를 또 넘어가는 다음 궁금한 사회. 사회 뭐 기다려주세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설정해주세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